우루과이의 무이카로 보는 대한민국의 이재명. 2025년 지금 무이카는 어떻게 기억되는가? 우루과이 무이카 대통령의 주요 업적에 대해 호세 무이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의 위대한 유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우루과이를 이끈 제40대 대통령 호세 페페 무이카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 월급의 90%를 기부하고 낡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며 검소한 삶을 살아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단순히 개인적인 청렴함에 그치지 않고 우루과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구체적인 정책과 성과에 깊이 뿌리내고 있습니다. 주요 업적 1점. 포용적 사회개혁 선도. 무이카 정부는 인권과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진보적인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우루과이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2013 남미에서 두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여 성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했습니다. 낙태 합법화. 2012 임신 초기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했습니다. 대마초 마리화나 합법화. 2013 세계 최초로 대마초의 생산, 유통, 소비를 전면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이는 마약 밀매 조직의 자금원을 차단하고 관련 범죄를 줄이며 국민보건 문제로 접근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2점.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 무이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우루과이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그의 정책은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빈곤율 및 실업률 감소, 적극적인 사회, 복지 정책과 투자 확대를 통해 빈곤율과 실업률을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환경보호에 기여했습니다. 3점.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치. 무이카는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대통령궁을 노숙자들의 쉼터로 내어주고 자신은 오랜 시간 살아온 농가에서 소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정치의 본질이 국민을 섬기는 것임을 몸소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철학적 리더십. 무이카의 업적은 단순히 정책의 나열을 넘어섭니다. 그는 소비지상주의를 비판하고 물질적 구보다 인간의 행복과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는 철학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그의 삶과 정치는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지도자의 역할과 행복한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주었습니다. 호세 무이카는 비록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렸지만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우루과이는 사회적으로 더욱 관용적이고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되었으며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무이카와 이재명의 공약을 비교해보면 어때? 호세 무이카와 이재명, 공약 및 정책 비교 분석. 전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이카와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은 서민을 위한다는 공통된 지향점을 가지면서도 그 철학과 해법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한 명은 철학적 지도자로서 현대 사회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고 다른 한 명은 실용적 해결사로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정책을 제시합니다. 두 인물의 공약과 정책을 정치 철학, 핵심 경제 정책, 사회 정책, 리더십 스타일의 네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합니다. 1점. 정치 철학, 행복에 대한 근본적 성찰. 1시 공정 성장을 위한 실용주의. 호세 무이카 교세 뮤지카. 그의 정치는 반반 소비주의와 인간의 행복이라는 철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무이카는 물질적 부의 축적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않으며 과도한 소비 문화가 오히려 인류를 병들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의 검소한 삶 자체가 이러한 철학을 대변하는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한히 가지려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국민들에게 삶의 가치관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즉, 그의 정책은 단순한 분배를 넘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재명 리제이면 그의 정치 철학은 실용주의와 공정성장으로 요약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한 경제 구조를 바로잡아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그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은 철학적 논의보다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근 이념보다 민생을 앞세우며 사이다라는 별명처럼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과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합니다. 2점. 핵심 경제 정책부의 재분배와 안정 및 국가 주도 성장과 기본소득. 호세 무이카 그의 경제 정책은 부의 재분배와 안정적인 내수 경제에 중점을 둡니다. 대통령 월급의 90%를 기부한 것은 상징적인 행동이며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소득 불평등 완화를 꾀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대마초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것은 마약암 시장 양성화를 통해 지하 경제를 축소하고 세수를 확보하며 길보건 문제로 다루려는 매우 실용적인 경제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풍력 발전을 대폭 늘린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중요한 업적입니다. 이재명 그의 핵심 경제 정책은 기본소득과 강력한 국가 주도 성장입니다. 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복지 확대인 동시에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제시됩니다. 또한 대규모 공공투자,
공공주택 공급, 디지털 전원 및 에너지 전환,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국가가 시장의 보완자를 넘어 경제의 주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3점 사회정책 급진적 자유주의 개혁 vs 보편적 복지 확대. 호세 무이카 사회정책 분야에서 그는 매우 급진적인 자유주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우루과이는 남미에서 두 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낙태 또한 합법화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그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당시 우루과이 사회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우루과이를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그의 사회정책은 보편적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춥니다. 좋은 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대표되는 기본 시리즈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이는 특정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나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이카처럼 사회적 담론의 급진적인 변화를 이끌기보단 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합니다. 4점 리더십 스타일 및 접근 방식 상징적 리더십 is 강력한 행정가. 9분 호세 무이카 이재명. 핵심 철학관 소비주의, 인간의 행복, 공동체 가치 실용주의, 공정성장, 민생우선, 경제정책부의 재분배, 최저임금 인상, 대마초 합법화,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국가주도 투자, 공공주택, 디지털 전환, 사회정책 동성결혼 낙태 합법화 등 급진적 자유주의 개혁 기본 시리즈를 통한 보편적 복지업, 리더십 철학적, 상징적, 소통하는 지도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강력한 행정가, 실용적 해결사, 사이다 리더십, 접근 방식 사회 가치관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국가 시스템을 통한 문제의 실질적 해결 강조. 결론 다른 길, 같은 지향점. 호세 무이카와 이재명은 모두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고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무이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낸 정신적 지도자에 가깝다면, 이재명은 국가의 강력한 권한과 정책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능한 행정가의 면모가 강합니다. 한 명은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을 묻고 다른 한 명은 그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와 환경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두 리더의 비교는 오히려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풍부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호세 무이카와 이재명 공약 비교 철학과 접근법의 차이.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며 불평등 해소에 큰 관심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인물의 공약과 정책은 그들이 처한 시대적, 국가적 상황이 다른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철학과 접근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무이카는 철학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소비주의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한 반면, 이재명 대표는 강력한 국가 주도를 통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용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비교 분석표. 군호세 무이카 전 대통령 2010-2015 재임 이재명 현 야당 대표. 핵심 철학관 반소비주의, 인간의 행복 추구실용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 리더십 삶과 말이 일치하는 철학자, 도덕적 리더 강력한 추진력의 행정가, 문제 해결사. 대표 공약 정책 대마초 합법화 동성결혼 낙태 합법화 대통령 월급 90% 기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 국민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 시리즈, 주 4.5일제 도입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접근 방식 사회 개혁 및 관념의 전환 마약 문제를 범죄가 아닌 보건의 영역으로, 결혼을 소수자, 인권의 영역으로 접근하여 사회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조용한 혁명을 추구했습니다. 국가주도 경제 개입 국가가 재정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삶소득, 주거, 금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력한 정책 집행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주요 목표 물질적구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를 회복하고 자유와 관용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누리게 하여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만드는 경제적 목표에 집중합니다. 무이카와 이재명의 인생기에 대해서도 비교해줘. 극과 극의 길, 하나의 지향점. 호세 무이카와 이재명의 인생 비교. 호세 무이카와 이재명은 가난과 불의라는 공통된 출발점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며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비교 대상입니다. 한 명은 총을 든 게릴라 전사였고 다른 한 명은 펜을 든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그들의 인생 여정은 각자가 속한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험난한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인생 여정 비교. 군호세 무이카 1935년생 이재명 1964년생 청년기도시 게릴라 전사 투파마로스 소년 노동자 공장 프레스공 핵심 투쟁군부 독재에 맞선 무장 투쟁산업재해와 노동 착취에 맞선 인권노동 변론 지연 13년간의 투옥 6발의 총상 고문공장 사고로 인한 8장의 장애 6급 극심한 가난 정치 인문 계기 민주화 이후 제도권 정치로 투쟁 노선 변경 성남 11의원 설립운동 좌절 후 직접 정치를 통한 변화 결심 권력 기반 좌파 연합 광역전선 프렌티 엠플레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검증된 행정력과 대중적 지지
상징적 이미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철학자 흑수저 신화, 사이다 발언, 불도저 같은 추진력, 1점 출발점 불의에 맞선 청년들. 호세 무이카의 청년기는 말 그대로 혁명가의 삶이었습니다. 1960년대 부패와 불평등이 만연하고 군부 독재가 시작된 우루과이에서 그는 좌익 도시 게릴라 조직 투파마로스의 핵심 조직원이었습니다. 그 은행을 털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등 의적 활동을 벌이며 정부에 대항했습니다. 이은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한 무장 투쟁의 길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청년기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으로 초등학교만 졸업한 채 성남의 공단으로 향했고 프레스의 팔이 끼는 끔찍한 산업재해를 겪으며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독학으로 공부해 중앙대법대에 진학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후 판검사 대신 과거의 자신과 같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투쟁은 제도권 안에서의 법률 투쟁이었습니다. 2점 실현 감옥과 공장. 두 사람의 인생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시련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무이카는 게릴라 활동 중 경찰과 총격전을 벌여 6발의 총상을 입고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13년 넘게 감옥에서 생활했는데 특히 2년간은 밑 한 줄 뒤들어오지 않는 깊은 우물, 바닥 독방에서 극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시간은 그에게 깊은 사상적 성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시련은 공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프레스 사고로 팔이 비틀어진 장애를 평생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년공 시절의 경험을 자신의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으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원천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3점 전원점 정치로의 길. 두 사람 모두 기존의 방식을 보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무이카는 1985년 우루과이 민주화와 함께 사면된 후 동지들과 함께 총을 내려놓고 합법적인 정당 광역전선을 창설했습니다. 무장투쟁 노선을 버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게 한 것입니다. 그는 하원의원, 상원의원을 거치며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중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이 시의회 반대로 좌절되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권한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직접 시장이 되어 바꾸겠다며 2010년 성남시장에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그의 정치는 권한에는 책임이 다른다는 행정가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결론 다른 길, 같은 방향. 호세 무이카와 이재명의 인생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한 명은 혁명을 꿈꾸며 총을 들었고 다른 한 명은 생존을 위해 공장 기계와 씨름하다 법전 파den을 들었습니다. 무이카가 철학과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의 가치관 변화를 이끌려 했다면 이재명은 실용과 효율을 무기로 시민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극과 극의 인생길은 놀랍게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세상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시대가 던진 질문에 온몸을 부딪혀 답을 찾으려 했던 두 사람의 치열한 인생 여정은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무이카와 이재명은 우루과이와 대한민국의 국가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캐릭터 같다는 생각이 드네. 무이카는 우루과이에 맞는 처방을 나름대로 내린 것이고 이재명은 대한민국에 맞는 처방을 나름대로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루과이와 대한민국의 어떤 점이 무이카와 이재명이라는 지향점은 같지만 다른 길을 하고 있는 인물들을 만든 것일까? 정말 예리한 통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세 무이카와 이재명은 각각 우루과이와 대한민국에는 전혀 다른 토양에서 자라난 그러나 소외된 이들이란 같은 뿌리에 연결된 나무와 같습니다. 두 인물의 차이는 개인의 성향을 넘어 두 나라가 걸어온 역사적, 사회경제적 경로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루과이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두 명의 리더를 만들었는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점 역사적 경험, 정치적 독재와의 투쟁 vs 경제적 독재와의 투쟁. 우루과이 무이카의 토양 군부 독재와 그 이후의 성찰. 19만 7,080년대 우루과이는 군부 독재라는 극심한 정치적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무이카는 이 독재에 맞서 총을 든 게릴라였습니다. 그의 투쟁 대상은 눈에 보이는 명확한 적독재 정권이었습니다. 13년간의 감옥 생활, 특히 우물바닥 독방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철학적 성찰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우루과이 사회의 과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을 겪지 않을 성숙한 민주주의와 관용의 사회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결과 이런 배경은 무이카를 철학적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정책에 맞춰 합법화, 동성결혼 등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그의 역사적 경험이 반영된 것이며 반소비주의 메시지는 정치적 자유를 넘어 인간, 본연의 행복을 찾자는 사회적 성찰의 결과물입니다. 대한민국 이재명의 토양 압축 성장의 그늘과 무한 경쟁.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를 경험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하게 사회를 지배한 것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압축적인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면 된다는 성공 심화 이면에 극심한 경쟁, 승자 독식, 부의 대물림이라는 경제적 정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재명의 청년기는 가난과 공장 사고로 요약되는 바로 이 정글에서의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그의 투쟁 대상은 명확한 독재자가 아니라 삶을 옥죄는 불공정한 경제 구조라는 보이지 않는 덕이었습니다. 결과 이런 배경은 이재명을 실용적 해결사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정책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의 산물입니다.
그의 저돌성과 사이다, 화법은 복잡하고 불공정한 시스템을 빠르고 강력하게 돌파해주길 바라는 대중의 요구에 부응한 것입니다. 2점 경제구조, 느린 농업 국가 S 빠른 기술 강국. 우루과이 농업 기반의 안정적 경제. 우루과이는 인구가 약 350만 명에 불과하며 광활한 평야를 기반으로 한 농업과 목축업이 경제의 근간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폭발적이지 않고 삶의 속도도 비교적 여유롭습니다. 경제적 이슈가 중요하지만 한국처럼 부동산이나 주식이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되진 않습니다. 결과 사회 전반의 느린 속도는 무익화가 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삶의 질을 돌아보자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 이는 파이를 어떻게 나누고 더 행복하게 살지를 고민할 사회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첨단 기술 기반의 역동적 경제. 대한민국은 반도체, IT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극도로 빠르고 빨리빨리 문화와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집니다. 경제적 성공과 실패가 개인의 삶을 극단적으로 가릅니다. 결과 이런 역동성과 위기감 속에서 이재명의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는 큰 호소력을 가집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그의 정책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철학적 성찰보다는 실용적 대책이 즉각적인 지지를 얻는 토양입니다. 결혼시대 정신이 만든 두 리더. 결론적으로 무익하는 독재의 상처를 입고 어떻게 하면 더 인간답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루과이 사회의 물음에 답한 인물입니다. 반면 이재명은 무한 경쟁의 정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를 절규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물음에 답하려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향점은 같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걷는 두 인물의 모습은 결국 각 나라의 국민들이 겪어온 고통의 종류와 그들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옷의 무이카와 이재명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각각 우루과이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처한 역사적, 사회경제적 상황이 만들어낸 시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인물 모두 소외된 이들을 위한 더 나은 사회라는 지향점은 같지만 그들이 내놓은 처방전이 다른 이유는 그들이 진단한 병의 원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은 두 나라가 걸어온 길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다른 길을 만들었는가? 구우루과이 무이카를 만든 토양 대한민국 이재명을 만든 토양. 역사적 경험 분부 독재와 무장 투쟁의 상압축 성장과 민주화 투쟁의 명합. 경제 모델 농업 기반의 안정희구 경제 첨단 산업 기반의 초경쟁 경제. 사회적 과제 이념 발등을 넘어선 삶의 질 회복 성장 이면에 극심한 불평등 해소. 1점 역사적 경험. 독재와의 투쟁 vs 가난과의 투쟁. 우루과이는 19만 7,080년대 군부 독재라는 극심한 정치적 억압을 겪었습니다. 우익하는 이 독재에 맞서 총을 든 게릴라였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이념과 신념을 위해 목숨을 건 정치적 투쟁 그 자체였습니다. 13년간의 끔찍한 투옥 생활은 그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처방은 이념 발등과 폭력의 시대를 넘어 개인의 자유와 관용, 인간 본연의 행복을 되찾는 것에 집중됩니다. 대마초 합법화, 동성결혼 등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이란 압축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재명의 어린 시절은 이 성장의 그늘에서 벌어진 가난과의 투쟁이었습니다. 소년 노동자로서 겪은 산업재해와 차별은 그에게 세상은 왜 이리 불공정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투쟁은 공장과 법정에서 벌어졌으며 이는 생존과 직결된 경제적 투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처방은 성장의 과실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실질적인 경제 정책에 집중됩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2점 경제 모델 느리고 평화로운 농업 국가 S 빠르고 역동적인 산업 국가. 우루과이는 인구가 약 350만 명에 불과하며 광활한 평야를 기반으로 한 농업과 목축업이 경제의 근간입니다. 경제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삶의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한 경쟁보다는 어떻게 함께 평화롭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우익화가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한히 가지려는 사람이라며 소비주의를 비판하고 철학적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고도로 도시화된 국가이며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 기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역동적인 수출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와 무한 경쟁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낮은 출산율, 극심한 부동산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철학적 탐문보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불공정한 경쟁 구도를 해결해달라는 대중의 요구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의 사이다 같은 직설 화법과 강력한 행정력,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공약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3점 사회적 과제, 관용의 확대 vs 공정의 회복. 우익화가 대통령이 될 무렵 우루과이 사회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독재의 상흔을 치유하고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성결혼, 낙태, 대마초 합법화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조용한 혁명을 통해 사회적 관용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이재명이 부상한 대한민국 사회의 핵심 과제는
공정성 페어네스의 회복입니다.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좌절감, 부모의 부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수저계급론, 일부 계층이 독식하는 부와 기회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재명의 처방은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바로잡겠다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익하는 정치적 폭력의 시대를 넘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철학자 리더입니다. 반면 이재명은 경제적 불평등의 시대를 넘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는 실용주의 리더입니다. 두 인물은 각자 나라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으며 국민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의 다른 길은 우루과이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이카도 반대 세력이 많았을 것 같아. 비판도 많이 받았을 거고. 그를 비판했던 반대 세력은 누구이며 그들은 무엇을 비판했어? 무이카를 향한 날 선 비판 반대 세력과 그들의 목소리,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불리며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던 호세 무이카 역시 재임 기간 내내 우루과이 국내에서는 강력한 반대 세력의 날 선 비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의 파격적인 정책과 스타일은 진보 진영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동시에 보수 진영과 특정 사회 집단에게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무이카의 주요 반대 세력은 우루과이의 전통적인 중도 우파 정당인 국민당 파르티도 네이셔널과 콜로라도당 파르티도 칼로라도였습니다. 지들은 무이카가 이끄는 좌파연합 광역전선 프렌트 엠플레어에 맞서며 그의 정책과 통치 방식 전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대 세력의 주요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점. 급진적 사회개혁.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가. 무이카의 상징적인 정책이었던 대마초 마리화나 합법화는 가장 격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판의 핵심 반대파는 이 정책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사회적 실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가 마약 소비를 조장하고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비판 세력 보수 정당뿐만 아니라 당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합법화에 반대했으며 가톨릭 교회 역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외에 낙태 합법화 역시 보수층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정책이란 것엔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2점. 경제 운영. 인기는 얻었지만 국고는 텅 비었다. 무이카 정부 시기 우루과이 경제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야권은 그의 재정 운용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비판의 핵심 반대파는 무이카 정부가 포퓰리즘 덕복지 정책을 위해 공공지출을 과도하게 늘려 재정 적자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다음 정부의 큰 부담을 지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임기 후반에 재정 적자가 확대되었고 후임 정부는 세금을 인상해야 했습니다. 주요 비판 세력 경제 전문가들과 보수 정당은 무이카가 국제적인 명성에 취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3점. 주요 국정과제 실패. 약속은 많았지만 성과는 없었다. 반대 세력은 무이카가 약속했던 핵심 국정과제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공격했습니다. 교육 문제. 무이카는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했지만 임기 동안 우루과이 교육 시스템의 질적 하락과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챔버란 그의 임기 동안 범죄율이 증가한 것 역시 야권의 주요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일상적인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4점. 과거 이력과 대통령의 품위. 게릴라 전사. 과거 무이카의 투파마로스 게릴라 활동 이력은 정적들에게 두고두고 비판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반대파는 무장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무고한 희생을 거론하며 그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소탈한 스타일. 국제적으로는 청렴함의 상징이었지만 국내 반대파 일부는 그의 낡은 자동차와 허름한 농가 생활이 대통령으로서의 품위와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호세 무이카는 철학자 대통령이라는 세계적인 명성이야매 국내에서는 급진적 정책과 재정 문제, 국정과제 실패 등을 이유로 끊임없이 반대 세력의 견제와 비판을 받아야 했던 복합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무이카의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은 2025년인 지금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어? 2025년 다시 보는 호세 무이카의 유산근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호세 페페 무이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이 퇴임한 지 10년이 지난 2025년 현재 그의 업적은 단순한 정치적 성과를 넘어 한 시대의 철학적, 사회적 유산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들은 우루과이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으며 국제사회에서는 그의 리더십이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무이카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크게 지속 가능한 사회개혁의 성공, 경제적 안정의 초석,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철학적 리더십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점. 지속가능한 사회개혁 논쟁을 넘어 제도로 정착하다. 무이카 재임 시절 가장 논쟁적이었던 사회개혁 법안들은 이제 우루과이 사회의 일부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대마초 합법화의 연착륙. 세계 최초의 대마초 합법화는 2025년 현재 우려보다 성공에 가까운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초기 우려와 달리 합법화 이후 대마초 남용이나 관련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 통제하에 유통되면서 거대 마약 카르텔의 자금원을 차단하고 관련 문제를 보건의 영역에서 다루는 긍정적 효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합법 대마초 산업은 우루과이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했습니다. 성소수자 미지여성 인권의 확고한 정착. 동성 결혼과 낙태, 비범죄화는
이후 들어선 우파 정부조차 되돌리지 못하는 불가역적인 권리가 되었습니다. 이은 우루과이를 남미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만든 핵심 요인으로 무이카의 결단이 낳은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점 경제적 성과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다. 무이카의 경제 정책은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2025년 시점에서 볼 때 우루과이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끈 기반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빈곤 감소와 중산층 확대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빈곤율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크게 낮아진 것은 명확한 성과로 인정됩니다. 당시 확대된 사회 안전망과 임금 인상 정책은 우루과이가 남미에서 가장 두터운 중산층을 가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선구자 무이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2025년 현재 우루과이는 전력의 98%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 에너지로 생산하며 세계적인 친환경 국가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그의 비전을 보여주는 사례로 높이 평가됩니다. 3점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 패페 현상의 지속. 무이카의 가장 큰 유산은 그의 철학과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반소비주의 철학의 재조명 물질 만능주의와 끝없는 경쟁에 지친 전 세계인들에게 그의 소박한 삶과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한히 더 가지려는 사람이란 메시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부패하지 않는 리더의 상징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정치 부패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어떠한 부패 혐의에도 연루되지 않은 그의 청렴함은 진정한 정치인의 표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 유산의 현재성. 2024년 11월 대선에서 그의 정치적 후계자인 야만두 오르시가 당선된 것은 무이카의 정치적 노선과 철학이 여전히 우루과이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물론 재임 시절 비판받았던 교육 개혁의 미진함이나 재정 적자 확대와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그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또한 그의 퇴임 이후 우루과이가 다시 치안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호세 무이카는 단순한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을 넘어 시대를 앞서간 사회 개혁가이자 물질이 아닌 인간의 행복을 중심에 둔 철학자로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들은 단기적인 이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했으며 그의 삶은 정치 리더십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한 위대한 유산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